가족들. 자신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주 푸에블로에 사는 77세의 수잔 헤르난데즈에게 가족들은 그녀의 전부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니었지만 평소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와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딸 카트리나는 45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틈날 때마다 엄마를 찾아가 말동무를 해주었죠. 최근에 카트리나는 엄마와의 대화 속에서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있어. 바네사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겠죠. 손자 앤서니 세나를 고용해 새 지붕을 짓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끼어들기도 애매하고 엄마를 다독이며 곧 끝나겠지. 괜찮아질 거야. 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2015년 7월 28일 오전 7시. 카트리나는 엄마 수잔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를 않았습니다. 오전 7시 15분. 다시 전화를 걸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또 전화를 걸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갑자기 밀려오는 무서운 직감에 그녀는 서둘러 엄마가 살고 있는 곳으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제발 자신의 직감이 틀리길 바라며 말이죠. 그러나 아니길 바랬던 일은 현실로 일어나고 맙니다. 차를 몰고 도착한 엄마의 집. 그 집에선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911에 전화를 걸어 화재 신고를 했습니다. 응급요원은 집안에서 나와 있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엄마를 찾아 헤매입니다. 그리고 집 지하실에서 엄마를 발견하는데 불길에 휩싸인 채였습니다. 부검이 이루어졌고 그녀의 머리 뒤편에서 외상을 입은 것이 확인됩니다. 또한 여러 구타의 흔적 역시 발견됐죠. 이것은 단순 화재가 아니라 사고라는 것이 극명히 드러났고 그렇게 조사가 들어갑니다. 경찰들은 이웃들에게 질문을 하고 가족들은 경찰서로 데려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조사였죠. 이웃들로부터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다는 시간대를 알게 되는데 사건 전날인 아침 일찍으로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의 집에 불이 켜졌던 건 역시 조사됐습니다. 경찰서로 이동된 가족들 역시 여러 질문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엄마와 엄마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경찰이 들으면 들을수록 수잔은 누구에게 미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그녀에게 원한이 있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흘러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수잔이 많은 양의 현금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경찰이 처음 집으로 들어가 수색을 할 당시 집에선 돈이 든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이건 절도일지도 모르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따로 신문을 시작합니다. 수잔의 손자인 앤서니 세나. 그는 지붕을 시공하는 문제로 수잔을 스트레스에 빠지게 만들었죠. 할머니 수잔은 그에게 2장의 수표를 써주었는데 자재용과 하나는 인건비였죠. 총액은 7,600달러였는데 재료를 구입했으나 어디서 샀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월요일 할머니 수잔과 이야기를 나눴고 화요일 형제 데빈과 자신의 딸과 함께 할머니를 찾아갔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자재를 사고서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이기에 경찰은 참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조사하며 범죄 경력 또한 조사했는데 절도, 공공기물 파손, 장갑차 무장강도 혐의 등으로 복역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도 앤서니가 어릴 적부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알렸죠. 형사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의 앤서니는 아니라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는 그로부터 그의 전화기를 수색하는 것에 동의를 얻어냅니다. 그렇게 조사된 전화기에선 이렇다 할 것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신문을 이어가던 중 형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취조실에 그 혼자 앉아있게 되는데 그가 나지막히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혼잣말을 한 뒤 쓰레기통에 구토를 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감시 카메라에 찍혔죠. 이렇다 할 증거가 없으니 앤서니와 가족들은 그렇게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뒤따랐죠. 그로부터 얼마 뒤 한 여성이 거리에 있는 경찰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앤서니 엄마 바네사였는데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죠.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말하면 누군가가 날 쫓아올까 겁나요. 라며 말입니다. 경찰 바디캠에 그녀의 모습이 그대로 녹화되었죠. 오 하느님, 엄마처럼 될 거야. 내 생각엔 돈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그는 미쳤어. 미쳤어. 그가 우리 엄마를 해했다는 것을 알아. 라며 살짝 외치듯 혼잣말을 하듯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가리키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난 아직 죽고 싶지 않아. 만약 무슨 말을 하면 그는 우릴 쫓아올 거야. 라고 또다시 말했는데 경찰은 그녀에게 혹시 술을 마셨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맞아. 그가 그랬다는 증거는 없고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그저 그가 그랬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길 뿐이야. 경찰은 그게 누구인지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렇게 일은 마무리가 됩니다. 얼마 뒤 손톱 밑에서 샘플을 채취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잔 헤르난데즈의 가족 중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DNA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남성에게서만 나올 수 있었죠. 경찰은 그것을 바탕으로 잠재적 용의자를 체크합니다. 앤서니 세나, 데빈 세나, 브루스 세나, 세바스찬 세나, 조셉 세나가 있었죠. 경찰은 그들을 각각 감시하고 조사했는데 그러나 앤서니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그날 알리바이가 강했기에 전부 배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앤서니만 남았을 때 어느 날 밤 앤서니 엄마 바네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범행 무기를 찾았다는 전화였죠. 그것은 망치. 그녀는 앤서니가 이것을 여기에 두었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경찰은 그것을 회수하여 검사합니다만 사건과 연관시킬 만한 것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분명 의심은 가는데 앤서니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의 동기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잔의 딸 카트리나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앤서니는 수잔의 집 지붕을 짓지도 않고 수잔을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수잔은 여러 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고 결국 분노한 수잔은 화요일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카트리나에게 말했었답니다. 그런데 엄마 수잔이 화요일에 사망한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앤서니의 딸로부터 화요일 할머니 집에서 아빠가 돌아왔을 때 귀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는 주장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4개월 후 그는 수잔 헤르난데즈, 자신의 할머니를 해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고 그의 잠재적 동기가 경찰에 의해 주장됩니다. 지붕 문제로 논쟁을 벌이다 그녀를 해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당연히 그에 대해 변호인들이 반박을 합니다. 그를 가리킬 만한 증거가 없고 지붕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해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만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를 내립니다. 그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그에게 유죄가 내려지고 사람들이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앤서니가 사건이 일어난 뒤 너무나 슬퍼하고 울면서 할머니를 잃은 손자의 슬픔을 연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이고 이런 울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또한 앤서니의 엄마 바네사는 아들이 체포되기 전까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느꼈으니 아들이 범인일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겠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가족이니까 더 잘 수리해주겠지, 신경 써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손자에게 부탁했을 텐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배신한 손자라니. 수잔이 그 모든 기억을 잊고 먼저 떠난 남편과 그곳에서 편히 쉬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모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